안녕하십니까. 땅 짓고 부동산 직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초대 손님으로요, 참 부동산 콘텐츠 연구소의 김호영 소장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도대체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까? 네. 또 시장에서 그러면 과연 이제 어찌됐건 좀 지금 이미 이제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살아남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일까? 이런 쪽에 좀 관심들이 좀 요즘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좀 말씀을 좀 나눴지만 소장님 말씀에 이제 결국은 어떤 기업, 공장 이런 어떤 생산이 되는 그런 쪽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다 이제 이런 쪽 얘기를 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도권에 이제 이런 그 대기업 공장의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리는 데가 결국은 삼성 효과 이런 말 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이 들어오는 곳은 대부분 집값도 오르고 뭐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 실제 이제 수원에 이제 영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화성 반도체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대표적인 데 아닐까요? 삼세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세권이요. 예. 예,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가장 빠른 곳이 아마 영통이었죠. 처음에는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다 이제 생산 라인은 그렇죠. 나가고요. 예. R&D 센터만 있고 이어서 이제 아래쪽으로 경부고속도로 축을 타고 예. 삼성 벨트가 나오죠. 예, 삼성 벨트. 아래 기흥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화성이 나오고 2017년인가요? 좀 기억이 좀 그런데 세계 최대 반도체라고 하는 고덕지구가 생긴 그렇죠. 게 고덕지구. 예, 고대 평택. 예. 거기가 바로 거기도 이제 삼성 공장이고요. 거기도 분양할 때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규모도 굉장히 컸지만 네네. 그 당시에는 진짜 삼성 그 반도체 영향으로 예. 분양할 때마다 그때 2017년도에 아마 제 기억에 이제 청약이 그때 이제 평택에 이제 그 반도체 네. 시작이 될 때 아마 엄청나게 하여간 좀 막 청약이 막 돌풍 열기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삼세권의 대표적이었던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 예, 원래 저 아산 탕정 쪽에도 원래 좀 천안인가 아산 탕정에도 좀 있었지 않나요? 좀 공장. KTX 천안 아산역 예. 그 근처에 천안 공장이 있습니다. 네네. 삼성에서는 천안 캠퍼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천안 캠퍼스요. 예. 예. 거기도 우리가 아시는 그 불당지구도 그렇죠. 불당신 도시. 그 천안 그 삼성 공장 천안 캠퍼스 LCD 생산하는 곳이죠. 예. 그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KTX 천안 아산역이라는 교통 수혜가 뭐 결정적이었겠습니다만 그 삼세권도 소위 말해서 대기업 공장이 없었다면 사실은 그게 의미가 다를 수 없었겠죠. 있겠습니다. 예. 뭐 사실 천안 아산이 막 뚫린다고 해서 뭐 그 인구를 어떻게 수용을 할 만한 그 여력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대기업 공장 속에서 특히나 삼성이 들어오니까 그 효과, 여파 이런 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훨씬 더 커지 않았나 그랬어요. 지난해 이제 용인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공장이 새로 이제 추가로 이제 입지가 이제 정해지면서 사실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거의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수혜 단지라고 그럴까요? 어떤 시장에 굉장히 180도 변화를 준 단지가 하나 있는데 수혜를 받은 단지죠. 예. 그 아시다시피 이편연서 세상 용인 한숲시티 아파트입니다. 네네. 6,700가구에 달하는 굉장히 대단한 단지인데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좀 화제가 됐었죠.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 약간 좀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변 교통 여건하고 좀 잘 맞지가 않았었죠. 네. 논, 밭 이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예. 쉽게 말해서 인프라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 많이 받았는데 2018년 초죠. 입주할 때쯤 됐을 때는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있었고 네. 미분양도 좀 있었던 단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SK 하이닉스 투자 계획 발표 나고 나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보도된 일이지만 미분양 다 해소됐고요. 100%다 소진이 됐고. 됐죠. 심지어는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다음에 미분양 걱정하던 데에서 플러스 웃돈이 붙은 그런 사례까지 났었습니다. 네. 땅값도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작년 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된 게 지난해 2월인데요. 네. 2월부터 올 1월까지죠. 내내 한 1년 정도. 1년 내내 계속 그 땅값 상승률 1위 지역이 처인구였습니다. 아, 예. 대기업 효과라고 그러죠. 예. 대기업이 특히나 큰 어마어마한 공장이 들어왔을 때 거기
거기에 고용 창출을 기대해서 그렇죠. 주거 수요가 기대되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 비근한 예로 이제 서울의 경우에도 네. 마곡지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실 아주 저는 기억이 대표적이죠. 나는데, 예. 네. 마곡이랑 이제 뭐 상암 같은 경우가 네.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뭐 지역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네.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나 때는 말이야 이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곡에는 아예 사람이 안 살았기 때문에 아예 무정차역이었죠. 제가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9호선이 유일한 무정차역이었는데. 예, 거기가. 여기 개통되고도 거의 10년 그렇죠. 정도 예, 아예 맞습니다. 없었 예, 그 예. 무정차역으로 마곡역이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주로 이제 R&D R&D들이 많이 들어오죠. 대표적인 게 LG 사이언스가 되는데요. 네네. LG 사이언스 들어오고요, 코롱 들어오고요, 롯데 R&D 센터. 그래서 대기업 연구소들이 엄청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분양 전부터 아마 오피스텔 그다음에 이쪽 분양할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저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여기는 뭐 그때 뭐 뚜껑만 열면 다 된다 뭐 이랬었던 얘기도 나오죠. 예. 예. 가장 최근에는 그 마곡 9단지 그렇죠. 예, 예. 최근에 분양이 공공 됐었죠. 분양이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아마 R&D 연구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역시 여기도 주택 수요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 상승을 많이 기대한 거겠죠. 예. 250가구 모집에 약 3만 7천 명 정도 몰렸었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엄청났습니다. 됩니다. 최근에 어찌됐건 그래서 또 좀 아산 탕정이 좀 요즘 부동산 시장에 좀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거기 내려가서 발표도 했지만 맞습니다. 그 LCD를 이제 4세대인가요? 뭐 QLED인가 뭐 이렇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퀀텀이라고 네,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또 발표했지 않나요? 거기가? 맞습니다. 기술 집약적인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높은? 그다음에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퀀텀 퀀텀 닷? 닷 예, 디스플레이를 하겠다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런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2025년까지 13조 1천억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13조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가 예. 또 하나 들어서게 되는 거죠. 뭐 아산 탕정 그러니까 아산이라는 지역이 뭐 물론 서울 수도권만큼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역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이 재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아산 그 LCD 공장 처음 생긴 게 2005년도죠. 네. 좀 되는데 그 당시 인구가 15만 정도 안팎이었어요. 15만. 네. 예. 지금 작년 기준으로 34만 얘기합니다. 아, 아산시에서 두 배가 넘었네요. 2배가 훨씬 넘었죠. 예. 그 중에서 어쨌든 거기는 대규모 공장이다 보니까 예. 그 현장 인력들이 많이 그렇겠죠. 필요하죠. 이제. 예, 공장에서 일하는 이제 근로자들이 엄청 맞습니다. 많이 들어왔겠죠. 예. 네. 저- 그 다음에 협력업체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게 똑같이 들어오니까. 예, 되는데 삼성에서 볼 때는 8만까지 들어올 8만까지요. 최대 8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청에서는 2025년 이 공장이 가동이 되면 예. 전체적으로 아산 시내에서는 한 50만까지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되면 주변 이 지역에 뭐 이 주거 주택 부족 현상이 엄청난 주택난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안아산의 기준이라면 이 동쪽이 불당지구, 불당지구. 네. 예. 그다음에 남쪽이 배방지구가 네, 되고 네. 아산 배방지구. 배방지구 예, 예. 이 다 같은 아산 신도시입니다. 예, 예, 예. 그 옆이 탕정지구입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가장 가까운 게 탕정지구인데 작년 그 2월에 예. 탕정지구에서 GWLCT 푸르지오가 예, 예. 분양됐습니다. 작년 2월이요? 네. 예. 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예상을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네네. 지방치고는 한 38대 1 정도 38대. 예, 경쟁률이 나왔는데 네, 네. 굉장히 그 비교될 만한 게 작년 10월에 그 투자 계획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계획 발표가 나오고 GWLCT 푸르지오 2차가 분양이 들어갑니다. 네, 네. 12월이었던 기억으로 나는데 네네. 경쟁률이 88대 1이 나왔습니다. 예. 한 그만큼 2.5배 정도 더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만큼 주택 수요 아니면 그 미래 가능성 또 아니면 사람들이 더 모일 거다 이런 기대가 점점 있는 거죠. 근데 하나 주의 있게 발견될 것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 들어서면 아파트도 많이 아파트 그렇죠. 수요도 예, 예. 있지만 주거 수요가 사실은 늘어나겠죠. 삼성 그 1공장 주변에는 주택 수요 흡수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네. 삼성 트라펠리스라고 해서 예. 저기 이 삼성 임직원을 위한 예.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주상복합 아파트죠. 예. 그래서 탕정 지중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지중해 마을. 예. 네.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이름은 지중해 마을. 현장에 가보면 예, 예. 1층은 보통 의식장이고요. 예, 예. 2, 3층은 원룸촌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트라펠스는 임직원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그 디스플레이 발표 이후에 예. 대형 평형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뭐 한 4, 5개월 사이에. 그렇습니다. 네. 그 작은 그 아까 말한 원룸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주거 수요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 예. 당장으로는 탕정의 그런 수요라고 할 수 있죠. 예. 삼성 디스플레이 앞에 삼성 블루시티라는 네네. 업무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네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미 좀 분양이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6월이 되면 처음으로 오피스텔이 한 번 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공장하고 한 500m 정도 떨어져 네. 있습니다. 네. 블루시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클 거라는 기대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법인들이, 네. 기업들이 그 복지 차원에서 이 오피스텔을 임대를 하는 거죠. 네. 대신 임대해서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기숙사 용도로 쓰도록 하는 그런 수요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 기대하고 여튼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제 미리 이제 좀 들어가서 좀 뭐 8만 명 인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최대 한 5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거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집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좀 선점해서 좀 투자를 해보자 뭐 이런 수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현지 부동산에서 이게 들어보면 투자 수요가 벌써 몰렸다 이렇게 이미, 예, 예. 하고요. 그다음에 그 1, 2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하는 쪽에서 보면 법인들이 네. 대거 몰리지 않을까. 네. 그 기대 때문에 1, 2인 가구 특히 이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그 투자 수요 이게 엄청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주변에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착하는 근로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아파트나 이런 쪽은 이미 가격이 너무 비싸서 들어가기 좀 어려울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 저렴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원룸 쪽이나 도시생활주택 이런 쪽에 관심이 늘어날 거고 뭐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임대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럼 투자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맞습니다. 논리라고 봐야 삼성 되겠네요. 디스플레이 1 공장이죠. 네네. 기존 공장에 보면은 대단지죠. 그 직원들 기숙사가 9개 동이나 있습니다. 지금 기숙사가요. 그런데 지금 그 현지 중개업소 말을 예. 따르면은 예. 6개 동이 폐쇄됐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6개 동이요. 이유는 예. 생활 패턴이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는 맞습니다. 싫어하죠. 또다시 4인 1실이나 2인 1실일 때니까. 또다시 사무실을 또 여기다 옮겨놓느냐, 그렇죠. 선배들하고 네. 같이 있어야 되느냐, 네. 그렇게 해서 자꾸 한 1년 정도는 좀 있는다 그럽니다. 네. 그러다 같이 생활하다 보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원룸촌에 가보면 대단히 아산 그 원룸촌은 불야성입니다. 밤이 되는 거.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원룸을 사야 되나요? 그러면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부동산에서 그런답니다. 그 지금까지 불당 지역에서도 대부분 수도권에서 와서 투자 수요가 있었다고 네. 합니다. 탕정은 아직 그 서울 그 수도권 투자자들한테 아직 많이 안 알려진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벌써 와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주택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일부 투자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덜 알려진 약간 숨은 진주 같은 곳이라고 할까요? 흑석이 진주라고 하시죠. 흑석의 진주 같은 그런 얘기들은 현장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거기 근데 살려면 가격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예. 1억 2천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용 부동산 같으면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대출을 한 70%, 80% 물론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네네. 70%, 80% 까지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억 1천만 하더라도 뭐 자기 돈은 한 4천 안짝이면 뭐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럼 투자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예, 그 중도금 대출이 되니까 처음에 초기 투자를 하고 나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 수요 걱정하지 네. 말라. 그래서 수익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다.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호영 소장님을 좀 모시고 대기업 공장에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죽은 부동산도 살아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네.